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어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기억이 나면서 내가 조금 덜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빨리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 자체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그림.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불포화 상태는 물에서 공기 중으로 여기 보세요. 불포화 상태라는 건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물은 액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공기 중으로 나간다라는 건 얘가 나간다라는 건 기화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가 계속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기에서 뭐예요? 우리 1kg의 공기에서 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수증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너 이해돼, 이 말? 그래서 무슨 상태야? 이 공기는 불포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포화 상태라는 건 뭐예요?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가는 물 분자수하고 공기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물 분자수. 즉 무슨 말이야? 수증기가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는 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하고 뭐 하다는 얘기예요?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포화 상태가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불포화, 포화, 그 다음에 이제 과포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자, 그럼 이건 O2니까 O2에서 우리가 어차피 오늘 이슬점 들어가면서 이제 뭐예요? 상대수도 들어갈 거거든요. 이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포화 상태라는 건 어떤 경우에서 일정량의 공기가, 그러니까 일정량의 공기가 제가 아까 1kg을 얘기한 거예요.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수증기를. 그러면 불포화 상태라는 건 일정량의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자, 여기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포화 수증기량이 뭐냐? 포화 수증기량이 뭐냐면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공기 1kg이 기준이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했어. g으로. 그걸 우리는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이 굉장히 중요해. 뭐냐면 기온이 높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게 당연한 거지. 왜요, 선생님? 그래프를 봐봐. 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거는 O2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해도 되고 뭐 보지 않아도 됩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기존의 뭐예요? 이 공기 안에 수증기를 갖고 있는 양이 많아지는 거죠. 제 이해되세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의 변화 요인은 기온인데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걸 외우고 계셔야 돼요. 또 하나,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C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다? 10이요. 예를 들면. 그럼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실제 수증기량과 얘가 포화가 되는 수증기량을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B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다? 20이다. 그럼 B의 실제 수증기량은 20, B의 포화 수증기량도 20. 같다는 거죠. 그럼 B의 이슬점은 25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은 같아요. 현재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요. 그럼 포화 상태의 점 안에 있는 그런 점에 맞닥뜨려진 기호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현재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더 많아. 그럼 불포화 상태, C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어제 했던 부분이죠? 네, A는 포화, 그쵸? 여기도 포화, 그쵸? 여기도 B도 포화, 그쵸? C는 뭐예요? 불포화. 그럼 C가 포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온도를 내려라, 또는 수증기를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C의 실제 수증기량은 10g이 넘어요. 실제 수증기량은. 하지만 C를 온도를 낮췄다면 냉각을 시켜서 15도가 될 때 이슬점 온도다. 이슬점이 된다. 그러면 C 온도는, 그러니까 C의 실제 수증기량은 만약에 15도, 즉 25도에서 15도로 냉각을 했을 때 얘는 응결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그리고 포화 상태가 시작이 된다. C 온도에, C에 있어서의 실제 수증기량이 뭐 할 때, 수증기량을 한 9.8 정도 더 집어넣었을 때 얘는 포화가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얘는 25도 이후부터는 더 내리면 냉각이 될 거다. 응결이 될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볼까요? A 보세요. A는 15예요. 맞죠? A는 15도예요. 그쵸? 그럼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A의 실제 수증기량 10.6이에요. 자, 그럼 A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10.6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B 한번 볼까요? B.
자, B는 뭐예요? 기온이 몇 도예요? 25도예요. 그쵸? B의 실제 수증기량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럼 B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0이에요. C 한번 가볼까요? C는 몇 도예요? 25도. 실제 수증기량 얼마예요? 10.6. 근데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0. 자, 이거를 어제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상의 곡선에 있는 거를 A, B.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아래에 있는 공기를 C. 얘는 불포화 상태다. 자, 그럼 불포화 상태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해라? 온도를 내려라. 수증기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기온을 15도씨로 낮추거나 아니면 수증기 9.4를 뭐 하면 된다? 공급하면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저께 했던 거 지금 복습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응결 한번 보겠습니다. 응결이라고 한다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다시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응결이에요. 그쵸? 응결의 반대말이 뭐였니? 응결의 반대말이 뭐니? 틀려도 돼. 응결의 반대말이 뭐니? 기와. 기와? 아, 비슷해. 비슷한 건데 증발이라고 들어봤어? 비슷해. 그러니까 증발이라고 하는 건 뭐가 뭐로 바뀌는 거니? 수증기가. 물로. 아니다. 물이 뭐로 바뀌는 거니? 수증기. 그렇지. 수증기로 바뀌는 거지. 이걸 우리 증발이라고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기화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응결에 반대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응결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이고 이슬점이라는 건 공기가 냉각돼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슬점의 변화 요인은 뭐였다?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잠깐 볼게요. 실제 수증기량 20에 자 보자. A-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니? 14.7이야. 그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하나 포인트를 집어넣어 볼게. C. C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니? C의 실제 수증기량 20? 한 5 된다고 할까? 맞니? 네. 그러면 C의 이슬점 온도는 얼마니? 20.5. 대략 C의 이슬점 온도는 얼마일까요? A-의 이슬점 온도는 얼마예요? 이슬점 이해가 안 되네. 20도. A-의 이슬점 온도는 20도예요. 그러면 C의 이슬점 온도는 얼마예요? 20? 한 8, 9도 되겠네요. 얘가 뭐를 만날 때야? 포화 수증기량을 만날 때가 이슬점이잖아. 네. 그럼 내가 지금 뭐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거를 한 거야?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밑에 봐봐. 봐보라고. A-는 실제 수증기량이 14.7이야. C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야? C는 25 정도야. 그럼 누가 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 C요. C요. 그러면 C가 이슬점 온도가 높아? A가 이슬점 온도가 높아? C가 C. 그래서 그랬잖아.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뭐도 높다? 이슬점이 높다. 그 얘기를 증거한 거예요. 응결량 볼까요? 공기가 냉각돼요. 여기서부터 안 했어요. 자, 응결량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응결량이라고 하는 건 공기가 냉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가 될 때 응결되는 물의 양을 우리는 응결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따라 주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A 공기의 이슬점은 뭡니까? A 공기의 이슬점. 이게 여기가 A네요. A 공기의 이슬점 온도. A 공기의 이슬점 보고 있는 거죠? A의 이슬점. A의 이슬점은요? A 32죠. A의 이슬점은 냉각했을 때 만나는 포화 수증기량 어제도 했어요. 몇 도냐면 20입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A의 이슬점은 20입니다. 자, 그러면 A의 공기의 이슬점은 응결되기 시작되는 온도 기억 안 나세요? 아까도 했고 지금도 했고 또 하는데 계속 이슬점 모르시면 제가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어요. A 공기의 이슬점은 2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얘는 응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결 시작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지? 응결량을 구하고 싶다는 거야. 응결량이 얼마니? 이렇게. 그럼 A의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냐면 14.7이에요. 그런데 얘를 냉각을 시켰어요. 20으로. 그럼 얘는 이슬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A를요. A 어디로 갈까요? 2로 갔어요. A2로 갔다라는 건
이슬점 온도를 지나서 20도를 지나서 냉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A가 어디로 갔다? A 다시로 간 거예요. 그럼 보세요. A의 14.7이 20도를 거쳐서 10도로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 왔을 때 A 다시의 수증기량은 14.7일 텐데 이 온도 10도시에서는 절대적으로 수증기가 7.6만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이 10도에서는 7.6만 수증기로 있을 수 있다. 나머지는 다 물로 토해내라 라는 뜻이야. 그럼 20도에서는 수증기량으로는 14.7만 가질 수 있다 라는 얘기고 30도에서는 수증기가 27.1만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A의 14.7이 이슬점 온도를 지나서 더 냉각을 해서 A 다시가 됐어. A2 다시가 됐다고. 그럼 여기서 얼마로 물이 빠져나올까요? 응결량이 얼마가 될까요? 14.7에서 얼마예요? 14.7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7.6을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나머지는 물로 뚝뚝뚝뚝 떨어지는 응결량 7.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네. 이해되냐고? 네. 오케이. 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넘어가 볼게요.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하고 있는 상태. 뭐라고 합니까? 포화. 쓰지 마세요. 그럼 바로 갑니다. 포화.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 포화 상태. 포화 상태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포화. 포화 수증기량. 무엇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기온 혹은 온도. 공기가 냉각되어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 온도? 이슬점. 이슬점. 무엇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높다? 실제 수증기량. 암기 내용이에요. 이건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면서 확실히 모르면 절대 못 넘어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굉장히 수월합니다. 또 하나,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뺀다라는 건 뭐를 구하는 걸까요? 응결량. 좋습니다. 응결량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를 뭐 할 수 있다?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거에서 못 푸는 친구들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암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게 개념이거든요. 근데 계속 지금 이제 피곤하죠. 졸리고 피곤하고 졸리고 해도 이 시간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차피 수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에는 한계가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기온이 높아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합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합니다. 자, 이슬점이 높아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아 그래요? 이슬점이 높다라는 건 실제 수증기량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선생님만 얘기하는 거다라고 넘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상관관계를 자꾸 아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뭡니까? 그 1kg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포화 상태의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이슬점이 높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번 볼까요? 포화 수증기량이 높으면 이슬점이 높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포화 수증기량이 뭐예요? 얘 아니에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얘는 10.6이고 얘는 20이에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높으면 이슬점이 높대요. 얘 이슬점 몇 도예요? 25. 얘 이슬점 몇 도예요? 15. 틀린 얘기인가요? 아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저거 한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를 보면서 찾아가셔야 돼요. 자, 이슬점이 높아요. 이슬점이 높다라는 건 실제 수증기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높으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이슬점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일 수 있죠. 넘어가 볼게요. 맞는 거로. 기온이 높아요. 이슬점 높아진다. 기온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수증기.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기온이 높아서 포화 수증기.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혹시 이슬점도 높아집니까? 아니요. 네, 책이 어디 갔나?
이건 어디 갔어 또? 가볼게요 그냥. 내가 도대체 어디 갔어? 기온이 높아요. 그럼 있을 점도 높아진대요. 아니.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기온이 높잖아요. 그러면 있을 점이 기온 때문에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 수증기량 때문에 있을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슬점이 높아질수록 실제 수증기량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있을 점이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있을 점도 높아져요. 네. 네. 보세요. 실제 수증기량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게 있을 점이에요.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있을 점이 높아요.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많다는 것은 뭐가? 있을 점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혹시 포화인가요? 아니면.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쵸? 자, 되게 헷갈리겠다. 기온이 높아요. 그럼 있을 점도 높아진대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있을 점에 관련된 얘기는 실제 수증기량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우선 아닌 거로.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있을 점이 낮다. 아니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게 뭐냐면 개념부터 먼저 다시 들어가야 돼요.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뭘까요? 1kg의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요.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많다는 건 뭐랑 연결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있을 점. 높지 않아. 있을 점이 수증기량이 많으면 뭐가 높아요? 있을 점이 높죠. 높아요. 이거 이해 안 되세요? 아,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알아가야 돼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있을 점이 높다는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A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10.6이요. 그럼 C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일까요? C 10.6이요. 맞아요. 그럼 A하고 C는 똑같이 뭐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10.6이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C의 있을 점 온도는 얼마예요? C의 20점 온도는 15도요. 맞아요. A의 있을 점 온도 얼마예요? A는 그냥 10.6이요. 아니 15도요. 15예요. 그러니까 A하고 C는 상관적으로 같은 거예요. 온도만 다르지. 네. 그런데 B가 지금 뭐죠?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0.0이요. 20g이에요. 그쵸? 20.0g이에요. 그럼 얘의 있을 점 온도는 얼마예요? 25요. 네, 25예요. 그러면 A하고 C의 있을 점은 15예요. 그럼 B의 있을 점은 얼마예요? 25요. 25예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왜 A하고 C는 있을 점이 15인데 왜 B는 있을 점이 25냐고요?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 아니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서요. 뭐가 많아서요?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서요.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됐어요.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고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있을 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실제 수증기량과 같다. 맞아요. 맞아요.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어제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자, 지금 B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은 있을 점을 쓰래요. B의 기온. 민준이, 이찬이, 찬율이 왔다 갔다 해볼게요. 민준아, 너부터 1번. B의 기온. 잠깐만요. 잘 안 보이니? B의 기온 30도요. 30도. 자, 찬율이 실제 수증기량. 20이요. 실제 수증기량 20이에요. 좋아요. 20g이에요. 우리 민준이 포화 수증기량. 안 보이니? B의 포화 수증기량 27.2. 27.1이에요. 좋아요. B의 포화 수증기량 27.1g입니다. 그러면 B의 있을 점이요. 25도요.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 1번 문제 1번 문제 좀 틀린 거 있어? 그 3번이 애매해? 왜 맞아요?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거야. 실제 이슬점이 높아?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게 실제 수증기량이 많은 거잖아. 네. 아니 이거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슬점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이슬점이 높아.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 그랬지? 네, 높대요. 높다와 증가한다는 건 좀 다르잖아.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증가한다. 증가한다로 돼 있거든. 그럼 봐봐.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 그럼 이슬점이 높다라는 건 실제 수증기량이 많은 거야. 실제 수증기량이 많은 거거든. 이거로 보면 안 되고 좀 위로 올라가 볼게. 자, A의 이슬점은 A는 10.6의 실제 그 수증기량은 10.6이야. 근데 B는 실제 수증기량이 20이야. 그럼 B의 이슬점은 25도야. 그런데 A의 이슬점은 15도야. 그런데 그러니까 B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B의 포화 수증기량은 20이야. 그럼 A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야? 10.6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고 다른 거로 가볼게. 자, A 말고 C로 한번 가볼게. C의 실제 수증기량은 10이야. 10g이야. 근데 C의 이슬점 온도는 15도야. B의 실제 수증기량은 그리고 C의 포화 수증기량은 뭐야? B의 지금 이슬점이 얘는 15도야. 하지만 B의 이슬점은 25도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화 수증기량으로 가볼게. 그럼 C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다? 20이지. C의 포화 수증기량이 C가 이슬점이 15도고 B가 이슬점이 25도야. 그런데 이슬점이 높아.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냐? 아니네. 왜냐면 내가 그거를 실제 수증기량이 높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도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증가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봐봐. 얘의 이슬점이 몇 도지? 25도야. 얘의 이슬점이 몇 도지? 15도야. 그럼 누가 더 높아? 얘가. 맞아? 네. 맞지?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 아니잖아. 얘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20이잖아. 20. 그럼 B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야? 20이잖아. 같잖아. 네. 그러니까 네 말이 맞지?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는 우선은 체크만 해놓은 거야. 맞다라고 순간적으로 생각이 됐어. 맞다라고. 근데 그래프 보고 보니까 뭐가 아니야. 이거는 아니다. 다시 가볼게요.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화 수증기다, 불포화 수증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온이 높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합니까? 아니에요. 자, 기온이 높아요. 이슬점 높아집니까?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죠. 네. 그쵸?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지 이슬점이 높아집니까? 혹시? 아니잖아요. 그쵸?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이 낮다.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아. 그럼 이슬점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높아진다 그랬잖아.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 맞다? 맞다. 혹시 이게 틀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책이 없어요. 과학책이. 자, 이거 넘어가 볼게요. 자, A, B, C, D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각각 모두 골라 써보래요. 골라 쓰세요 라고 돼 있는데 볼게요. 잘 보이나? 보자.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 D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니? 보이니? 7.6이야. C의 실제 수증기량 14.7이야. A의 실제 수증기량 20입니다. B의 실제 수증기량 20입니다. 좋아요.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거 뭐예요? D입니다.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거. B.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건 얘는 포화가 이거니까. 얘밖에 없네요. 맞아요? 네, 요거를 아셔야 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얘네는 같아요. A, C, D는요. 같은 온도에서 움직여야 돼요, 우선. 네,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B가 됩니다. 자, 포화 상태의 공기는 누가 될까요? A입니다. A잖아요. 그죠? A만 뭐 돼 있어요? 여기 점선에 있잖아요. 찬유라 이해돼? 네. 불포화 상태 공기는 누굴까요? 다 A 제외한. 그쵸? 불포화니까 요거에 못 들어갔잖아. 뭐예요? B, C, D. 맞아요? 네. B, C, D.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 찬유라.
D 오케이. D가 몇 도일까요? 20도. 10도. 오케이. 좋습니다. 자, 감은 살짝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찬율이도 감 왔고, 저기 민준이는 알고 있는 것 같고. 자, 우리가 기온을요, 30도에서 몇 도로 낮추거나 수증기를 몇 그램 공급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화를 만드는 경우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네, 이거는 우리 친구들 아실 겁니다. 비공기예요. 비공기를 포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를 어디로 내려요? 25도. 25도로. 맞죠? 25도로 내리거나 혹은 B를 수증기를 더 올려야 되는 거죠. 맞아요? 수증기 얼마나 올릴까요? 7.1이에요. 7.1, 20에서 27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몇 도로? 25도로. 여기는 7.1 맞습니까? 네. 좋아요. 내려가 볼게요. 비공기를 15도로 냉각했어요. 응결량을 구해보라. 비공기를 15도로 냉각했을 때 응결량을 구해라고 했어요. 비공기를 15도. 비공기를 15도. 자, 얘들아 봐봐. 15도야. 15도에서는 이 포화 수증기량이 여기 있잖아. 15도에서는 수증기가 수증기로 보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체로만 가능한 게 몇 g이야? 10.6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B는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야? 20이야. 그럼 20에서 오는 거라고. 그럼 여기 왔어. 그럼 얘는 20에서 온 거야. 그러면 20에서 얼마를 빼야 되니? 9.4. 그치? 10.6을 빼면 9.4가 되는 거죠. 9.4는 어떻게 되는 거야? 통화돼야 되는 거야. 이해돼? 네. 20에서 10.6. 자, 우리 이거 이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습도입니다. 상대 습도 들어갈게요. 상대 습도는 지금 제가 오토로 먼저 가겠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학습지로 가는 거 해보겠습니다. 앞에 오토 있죠? 습도 가볼게요. 얼마? 한 5분, 10분만?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로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말한다. 라고 돼 있어요. 상대 습도라고 하는 거 혹시 우리 친구들 축축하다 뭐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여름에 혹시? 네, 있죠. 습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친구들 공기 안에 있는 수증기예요. 이걸 느낀다는 거죠. 네. 자, 그럼 볼게요. 공기가 건조하다, 공기가 습하다 이런 정도를 느끼는 거. 그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 습도라는 건 퍼센티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현재 포화 수증기량 분해예요. 자, 이걸 외우셔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실제,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한다는 건 이 점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빨간 선에. 그 수증기량 분해. 현재 공기 중에 포화된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현재 기온의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와, 실제가 밑일 것 같은데. 포화 수증기량 대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이해돼요?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안 어려워요. 그쵸?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래요. 가봅시다. 그러면 자, 볼게요. 우리 A 한번 볼까요? A 한번 볼게요. 집중도를 위해서 한번 꺼볼게요. 자, A예요. 그럼 A의 상대 습도를 구해라 라고 한다고 하면 A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A의 포화 수증기량이 위로 올라가야죠. 얼마입니까? 20이에요. 자, A의 포화 수증기량, 상대 습도 구하는 거예요. 그럼 20g인데 A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10.6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뭐가 되죠? 100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도 그램 빼고요. 여기 찍 2, 5. 그럼 뭐예요? 5, 6에 30, 5, 1로 53이죠. 53%인 거예요. 나오나요? 그게 습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의 뭐를 구했어요? 습도를 구할 수 있다. 자,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53%.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일까요? 그럼 얘들아, 1이 올라갔어. 이걸 B라고 할게. 그러면 찬율이한테 물어볼게. B의 습도는 몇 프로니? B의 습도는 그냥 100%. 맞아. 그냥 100%야. B 봐. B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지? B의 포화 수증기량은 20이야. 실제 수증기량 얼마지? 20이야. 그럼 곱하기 얼마지? 100이야. 그럼 어떻게 되니? 100%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걸쳐있는 건 다 뭐라는 거예요? 습도가 다 얼마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상대 습도의 변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게 좀 어려워요. 자, 공기 중의 실제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아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이슬점 했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 배웠어요. 포화 수증기량은 뭐에 따라 올라간다?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 건 뭐 때문에 올라간다? 기온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슬점은 뭐하고 연결고리가 있다? 실제 수증기량과 연결이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많잖아요? 그럼 이슬점 온도도 높아져요. 포화 수증기량이 많잖아요? 그럼 기온이 높아져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걸 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습도를 한번 볼게요. 그럼 습도는 뭐냐면 실제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럼 보세요. 실제 수증기량이 높아요. 우리 친구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공기에 수증기량이 많아. 그럼 습도는 어떨 것 같아요? 수증기량이 많아. 올라가. 그렇지. 습도가 올라가겠지. 수증기량이 많으면. 그리고 우리 친구는 또 하나요. 기온의 영향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이 올라가요. 잘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집을 온도를요. 우리 집이에요. A의 경우의 온도가 10도야. 집에 갔는데 B의 온도가 30도야. 잘 생각해 볼래? 잘 생각해 봐. 그럼 내가 A 온도에서 빨래를 널었어. B의 온도에서 빨래를 올렸어. 빨래를. 그러면 A에서의 10도씨에서의 빨래를 널어놓으면 이게 잘 마를까? 안 하는. 그치? 근데 30도씨에서 빨래를 널어놔. 잘 마를까? 네. 그런 거는 내가 어떤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많아진다?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수증기량을 받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많아진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져. 그러니까 내가 수증기를 가질 수 있는 양이 많아진다고. 그런 것처럼 봐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내가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또 기온이 낮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대. 반비례야. 그럼 봐봐. 여기는 기온이 높아.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되겠니? 습도는 기온이 높아. 올라가죠. 기온이 높아.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 기온하고는 반비례야. 기온하고는 반비례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니네가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는 것 뿐이지 습도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려가. 반비례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일부러 빨리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A 도시에서의 A가 10도시의 경우야. 여기는 습도가 B 30도시의 습도가 중에서 어디가 습도가 더 높을까? A가 더 높아. 왜? 기온이 뭐 할수록 낮을수록 뭐가 습도가 뭐해지니까 높아지니까. 그럼 얘들아 상대 습도는 온도에 어떻다? 반비례야. 온도에 어떻다? 반비례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진대. 자 봐봐. A인 경우에는 실제 수증기량 볼게. A의 실제 수증기량이 50g이야. B의 실제 수증기량이 10g이야. 실제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야. 실제 수증기. 얘가 실제 수증기야. 얘가 실제 수증기. 공기는 이만큼인데. 얘가 실제 수증기야. 공기는 이만큼인데. 그럼 누가 더 습도가 많아 보여? 얘야, 가야, 다야. 다. 다시 얘기할게. 실제 수증기량이 50g이야. 얘는 실제 수증기량이 10g이야. 공기 안에. 공기는 똑같은데. 그럼 누가 습도가 더 많아? 누가 습도가 높아? A가 높지. 상대 습도는 온도에는 반비례지만 뭐에는 비례야? 뭐에는 비례야? 실제 수증기량은 비례야. 상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에는 비례야. 이해돼요? 네. 하지만 온도에는 어떻다? 반비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거 이해됐으면 그림으로 한번 가보고 정리할게요. 다 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그림을 좀 봐주려고 해주세요. 이게 똑같은 공기의 양이에요. 똑같은 공기의 양인데요. 실제 수증기량이 요만큼이었어요. 실제 수증기량이 이 공기에 요만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습도가 낮아요.
그런데 가에서 나로 변했다라는 건 실제 수증기량, 즉 쭉쭉쭉쭉 빨아들여서 수증기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습도는 누가 높다? 나가 더 높아요. 자, 이 똑같은 공기예요. 똑같은 공기인데 여기서의 습도가 얘는 이만큼이에요. 얘는 습도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의 실제 수증기량은 누가 더 높다? 다가 높아요. 자, 상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에 비례합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내용. 자,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요.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습도 증가합니다. 공기가 포함하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감소하잖아요. 상대습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수증기량하고는 비례해요. 습도는. 자,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높아지잖아요. 기온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습도는 감소해요. 갑자기 여기 포화 수증기량 왜 나와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이 들어가요. 여기서는. 또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져요. 그런데 습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요렇게. 요거는 이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맑은 날이에요. 맑은 날. 맑은 날. 우리가 맑은 날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없다. 실제 수증기량이 덜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온이요. 자, 몇 시예요? 14시, 15시경이라는 건 2시에서 3시경. 가장 높아요. 뭐가요? 온도가 높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습도에 관련돼서 우리 친구 잘 보세요. 습도가 잘 보세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럼 뭐가 증가하죠?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해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습도는 어떻게 되죠? 낮아져요.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럼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것만 외우세요.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가 낮아진다는 거야. 반비례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봐봐. 2시에서 3시야. 그럼 잘 봐요 얘들아. 2시에서 3시면 여기거든? 여기서는 뭐가 높지? 뭐가 높니? 기온. 그런데 뭐가 제일 낮니? 상대습도. 상대습도가 낮아요. 이게 상대습도고요. 이게 기온이에요. 반비례예요 안 비례해요?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죠? 기온이 내려가자면 습도가 올라가요. 기온이 내려가죠? 습도 올라가요. 그래서 기온과 상대 습도는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반비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상대 습도 기온과 반대로 나타난다. 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수증기량은 일정해. 근데 기온이 높아. 봐봐 얘들아. 수증기는 일정해. 수증기가 일정해. 근데 뭐가? 기온이 어떻대? 기온이 어떻대? 높아. 그럼 포화 수증기량은 어때? 높아. 그럼 습도는 어떻게 되지? 낮아. 공식이라고. 이걸 외워야 된다고. 뭐에 합당하게? 기온하고는 반비례야 무조건. 근데 기온하고 비례는 뭐지?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이슬점 온도. 이슬점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죠? 자,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상대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 이슬점은 요동이 없다. 자, 맑은 날 하루 동안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슬점은 일반적이다. 이슬점이 일정한 이유는 바로 뭐다? 수증기량이 거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이슬점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실제 수증기량이다. 기온이 가장 높을 때 2, 3시. 그러면 하루 중, 그쵸? 그 다음에 기온이 뭐예요? 기온이 4시에서 5시경이에요. 이게 높아요. 그러면 상대습도는 여기가 가장 낮아요. 기온이 4시, 5시경. 상대습도는 2시에서 3시경이 가장 낮은 거. 반대라는 얘기예요. 반대. 자, 기온이 2시에서 3시예요. 기온이 2시에서 3시가 제일 높죠? 그러면 4시, 상대습도는 뭐예요? 4시에서 5시경. 상대습도가 가장 뭐 한 거야? 가장 높을 때. 상대습도가 가장 높을 때는 언제입니까? 새벽 4시에서 5시. 여기. 온도가 떨어질 때. 이해되세요? 네. 듣고 있는 거야? 네. 좋아.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안개가 새벽에 왜 잘 생길까요? 새벽에는 지표면이 냉각이 돼요. 새벽에는 지표면에 있던 공기가 어떻게 돼요? 냉각이 돼요. 냉각이 되면 이 지표면에서 뭐가 뿌려질까요? 기온이 낮아지니까 물방울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기온이 떨어져요. 우리 친구들 기온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져요? 포화 수증기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맞아요. 습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음결이 생기면서 물방울이 떨어지죠. 그것이 안개로 나타나요. 그게 이슬 아니에요? 그게 이슬이기도 하고 지표면에서는 안개도 떨어져서 뿡 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슬도 생기면서 안개도 같이 생기잖아. 네. 응. 찬유라 거의 다 했어. 힘내. 자, 어떻게 이거 끝났어요. 이거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할게. 하나만. 요거만 정리하고 요거 6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했어요. 오늘 내용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금요일인 게 좀 아쉽네. 이거 다 까먹을 거긴 한데 월요일에 합시다.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습도.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의 무슨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기온이 일정해요.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어떨수록? 기온이 일정해요. 자, 이건 좀 헷갈리죠? 기온이 일정해요. 이건 안 배웠어요. 그런데 실제 수증기량이 어떨수록 상대 습도가 높을까? 높을 수 있어요. 실제 수증기량이 높아? 그렇지. 그러면 높을수록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럼 이건 감이 왔다는 얘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해. 어우씨 뭐야 이제는 이게 일정하네. 근데 이제 기온은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야. 기온이 어떨수록 상대 습도가 높을까? 반대죠. 반대예요. 낮에 있어. 네. 찬유라. 네. 맑은 날 하루 동안 뭐는 거의 일정하다. 이슬점. 왜냐면 실제 수증기량의 변동이 없어서. 맑은 날 하루 동안 뭐와 상대 습도는 대체로 반대. 기온. 이게 끝이에요. 6번이. 32도인 공기예요.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근데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팁 줬죠. 32도씨의 포화 수증기량은 30g이래요. 그럼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150% 같지 않아요? 맞아요. 50%. 맞죠? 네, 5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끝나잖아요. 그럼 벌써 구름이에요. 벌써 구름이라고. 이 구름도 장난 아니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